현금 흐름표 양식 한번 볼게요. 이건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 앞에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결론은 이거죠. 기말현금에서 기초현금을 뺀 현금주의 당기순이익, 현금의 증감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이게 현금주의 당기순이익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금주의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거야. 발생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 근데 현금 유입액에서 현금 유출액을 그냥 빼주면 현금이 왜 증가됐는지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기업의 경영활동별로 현금 흐름표를 그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활동은 크게 영업활동과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업활동과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을 구분해서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다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그려야 되는데 빵꾸 뚫어서 나와요. 알겠죠? 자, 점수 비중이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쪽이 한 78, 80%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도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쪽 30점으로 나왔을 때 이쪽이 거의 한 21점 정도. 그리고 요게 한 5점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말 문제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직접법과 간접법의 장단점 쓰라 그랬어요. 알겠죠? 그렇게 출제가 될 거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영업활동. 근데 이 영업활동을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직접법과 간접법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고 둘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는 간접법은 빵꾸 뚫어서 나왔고 직접법은 빵꾸 뚫어서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현금, 뭐 공급자에게 지급한 현금 빵꾸 뚫어서 구하라고 하니까 둘 다 시험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0점 나오면 현금표 나오면 15점 안 나옵니다. 30점이에요. 알겠죠? 시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가까지 시간 배분해서 문제를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현금표가 나오면 30점이에요. 15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활동은 우리 재무활동은 총액으로 그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영업활동과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그리는 방법을 제가 설명할 겁니다. 됐죠? 자, 제가 말씀드렸죠. 현금 흐름표는 손익계산서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린다고 했잖아요. 손익계산서 보완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아이생의 수익과 비용이 있는데 뭐 수익이 200억이었고 비용이 150억이어가지고 당기순이익이 50억인 회사가 있어요. 근데 현금주의 현금 흐름표를 그리자는 거야. 근데 이 수익이 전부 다 외상 매출. 그럼 현금주의로 그리면 이거 0이죠. 이거 전부 다 이거 현금 매입했으면 비용은 전부 다 150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주의 당기순이익이 150억이 나오니까 흑자가 났는데도 회사가 망하게 되는 회사가 생기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흑자도산.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발생주의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거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는 거예요. 두 번째 보완하는 거는 이제 뭘 그리는 거냐면 BS를 그리면요. BS에 제일 먼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그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비교표시 내용지표를 그리니까 X2년과 X1년에 현금이라는 게 있을 텐데 요게 200원이고 요게 100원이라고 여러분들 재무상태표가 있는 상태에서 현금흐름표 그리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증가돼요? 100원만큼 증가되죠? 현금이. 그게 어디 떠야 되는 거예요? 여기 100원만큼 떠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답이 나와 있는 거야. 그럼 BS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완하기 위해서 결국 IS와 BS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는 표가 현금 흐름표입니다. 여기 가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양식이고요. 이것 때문에 이 양식의 왁구가 맞는지를 만들기 위해서 요게 100원 나왔죠? 그런 다음에 그 밑에다가 뭐 있어요? 기초에 현금. 그래서 요걸 더해주면 여기다가 요거 더하면 요거 나오죠? 그래서 BS랑 왁구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양식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100원, 요게 100원, 그래서 200원. 그럼 이 왁구랑 딱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구해야 되는 건 이걸 잘 구해야 되는 거죠. 이게 현금주의 당기순이익이니까 결국 우리의 목표는 이건데 양식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BS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가죠. 네. 자, 그 다음에 IFRS가 도입되면서 하나 개정된 게 있어요. 자, 뭐가 개정됐냐? 이게 개정됐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요. 기업이 달러 가지고 있었을까요? 안 가지고 있었을까요? 기업도 달러 갖고 있죠? 맞잖아요. 삼성전자 거의 핸드폰 팔 때 거의 우리나라보다 중국, 미국, 인도 같은 데서 더 많이 파니까 달러를 되게 많이 갖고 있다고요. 자, 달러는
현금이에요, 현금 아니에요? 여러분들 달러 갖고 있으면 현금으로 공시해야 돼요? 아니면 뭐 달러로 공시할 거예요? 현금이잖아. 달러 언제든지 뭐 현금화 시킬 수 있는데. 근데 환율이 변동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환율 변동 효과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인데 고급회계 때 이제 고급회계 들으시면 이해 갈 거야. 여러분들 금액이 결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항목을 우리가 화폐성 항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결정되지 않은 항목을 비화폐성 항목이라고 해요. 근데 외화 달러는 1달러라고 달러에 써 있죠. 금액이 결정돼 있어요. 그럼 금액이 결정돼 있으면 환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엑셀년 1월 1일 날 회사가 1달러를 갖고 있어요. 뭐? 달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달러 표시 뭐 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외화 현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환율이 1,000원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우리는 분기할 때 뭘로 해야 돼요? 원화로 해야 되니까 1,000원으로 분기를 해야 된다고요. 달러가 들어오면 현금 1,000원이라고 써요. 근데 달러로 갖고 있는 거야, 통장을. 근데 X1년 12월 31일이 되면 시장의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환율이 변동되게 되죠. 작년 같은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작년에 1월 1일 날 우리 달러 금액이 환율이 얼마였냐면 900원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우한폐렴, 우리 코로나 생겼죠.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니까 사람들이 다 안전자산 달러를 사죠. 달러의 환율이 1,200원까지 올라요. 그럼 환율이 1달러에서 만약에 1,200원까지 올랐다. 그럼 1,200원이 되니까 여러분들 회계 처리할 때 200원만큼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면 현금 200원을 올려주고요. 반대편에 환율, 변동, 이익을 단기 이익으로 잡아요. 또는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평가 이익을 잡습니다. 뭐 계정 까먹은 중요하지 않고 단기 손익으로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환율 변동 효과 20원만큼, 200원만큼이 생긴 거야. 현금이 증가됐죠? 맞잖아요. 달러가 올랐으니까 현금이 증가됐어요. 여러분 영업으로 보내야 돼요? 투자로 보내야 돼요? 재무로 보내야 돼요? IFRS가 도입되기 전에는 영업으로 보냈습니다. 그냥 영업에다 다 묻었어요. 이 환율 변동 효과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환율 변동 효과를. 근데 원래 원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쪼개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외화 현금 통장에 미국으로부터 차입해서 돈이 들어온 거야. 무슨 활동으로 가야 돼요? 재무. 알겠어요? 내가 만약에 애플 주식에 투자를 해놨어. 기업인데 배당금 받았어. 뭘로 가야 돼요? 투자. 그런 다음에 물건 팔아서 돈 들어온 거야. 그럼 영업이죠. 그리고 그것도 뺐었다가 나갔다가 뺐었다가 나갔으니까 전부 다 투자 재무 영업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영업과 투자와 재무에 보내는 게 이론적으로 우수한 방법. 그거 못해요. 3월 30일까지 공시 못하니까 옛날에는 그 비중 중에서 당연히 영업이 제일 많을 테니까 영업에 묻으라 그랬어요. 근데 영업에 묻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작년처럼 이게 900원이었다가 1200원으로 바뀌는데 삼성전자는 외화 자산이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현금만 갖고 있는 회사인데 삼성전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5조 정도 됩니다. 자, 환율이 25% 올라요. 그러면 회사가 물건을 잘 안 팔더라도 영업활동에서 되게 돈을 많이 번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환율 변동 효과는 별도로 표시해야지. 환율이 외부의 시장 효과에 의해서 영업활동이 크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IFRS가 도입되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환율 변동 효과는 별도로 표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양식에 이거 별도로 빵꾸 뚫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여기다 채우는 거 잊지 마세요. 됐죠? 자, 여러분들 질문해 볼게요. 자, 뭐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환율 변동 효과만. 이 환율 변동 효과는 화폐성 자산에서 화폐성 부채에서 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매출 채권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환율 변동 효과가. 달러로 된 매출 채권. 그건 뭘로 가야 돼요? 영업. 매출 채권은 영업 활동 관련된 자산 부채예요. 자, 매입 채무는 영업. 대여금에서도 대여금을 달러 미국에서 빌릴 수 있어요. 아니 미국에 대여해 줄 수 있어요. 그때는 뭘로 가는 거야? 투자. 차입금에 관련된 환율 변동 효과는 뭘로 가는 거예요? 재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환율 변동 효과만 별도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거 좀 구분하시고 다른 문제 풀 때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양식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풀이 방법을 이제 조금씩 설명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보시면 현금 흐름표의 유용성 나와 있어요.
현금흐름표 나오면 무조건 약술형 문제 하나 나올 텐데 1번, 2번, 3번은 그냥 심심하실 때 읽어보시면 졸리실 거고 4번만 외워놓읍시다. 이의계질. 여러분들 문제 나왔을 때 현금흐름표가 유용한 이유를 써라. 그러면 이 네 글자만 들어가면 만점 다 줄 거예요. 교수님들의 논문 주제이기 때문에. 알겠죠? 네, 그래서 현금흐름표는 이의계질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됐죠? 네. 그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A 회사와 B 회사가 이제 발생주의 손익계산서가 보다 이론적으로 우수한 방법이기 때문에 발생주의 당기순이익이 100억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회사가 똑같다고 생각하고 아무데나 투자하려고 해요. 근데 뭐까지 비교하라는 거야? 현금흐름표를 비교해봐서 이의계질을 판단하라는 거죠. 그래서 A 회사에는 감가비가 마이너스 100억만큼 있었고 B 회사는 감가비가 없었어요. 자, 어느 회사에 투자해야 돼요? 무조건 A 회사예요. A 회사는 현금흐름표 그려보면 현금 얼마 들어온다. 이거 빼면 나머지 다 현금 거래라고 가정하면 얼마? 200억. 감가비는 옛날에 지출한 비용이잖아요. 투자해서 현금 유입 유출이 없는 비용이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는 감가비 없으니까 100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익의 질이 A 회사가 좋은 거죠. 그래서 현금흐름표를 그려보면 발생주의의 이익의 질을 판단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현금흐름표의 유용성 쓰라 그러면 이익의 질 꼭 써야 된다고요. 알겠죠? 교수님들 논문 주제 되게 많고 저도 논문 주제가 석사학위 논문 주제가 이거였어요. 기부금을 많이 내는 회사가 이익의 질이 좋다. 그걸 통계학적으로 분석한 게 제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현금흐름표 나오면 이익의 질 나오면 무조건 3점이에요. 뭐 현금흐름표 유용성 쓰라. 이익의 질만 쓰라고. 퀄러티 오브 어니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2002년도 문제였어요. 자, A 회사와 B 회사가 있다. 이익의 질을 판단하는데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흐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세 개를 구해봤더니 현금의 증감은 100억으로 동일한 거야. 그럼 이익의 질을 판단하는데 A 회사는 영업활동에서 플러스, 투자활동에서 마이너스, 재무활동에서 마이너스 났고 B 회사는 영업활동에서 마이너스, 투자활동에서 플러스, 재무활동에서 플러스 났어요. 어떤 회사가 더 좋은 회사예요? A 회사죠.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예요. 이따 풀어볼 거예요. 제가 이거 기본 강의 때 이거 2개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말문제 풀라고. 이 회사는 뭐 하는 거예요? 영업에서 돈을 벌어서 장사에서 돈을 벌어서 기기장치에 투자하고 차입금을 갚고 있는 회사죠. 현금 흐름이 양호한 회사. 이 회사는 영업에서 돈이 못 버는 거죠. 그래서 종업원들 월급 주려고 내 기계장치 팔고 있고요. 차입금에서 돈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이제 첫 번째 문제 내가 풀어주는 게 요 상태가 나와서 현금 흐름이 양호하다는 우리 과장님의 견해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라고 쓰는 거야. 이 회사는 영업에서 돈을 벌지 못하고 있고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서 차입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양호하지 않은 회사이다. 그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물음 3번이었어요. 여러분 2002년. 알겠죠? 이따가 풀어줄 거예요.